AI 기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키오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을지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초록뱀 그룹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41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와사치 어드바이저가 TCK의 주식 59만여 주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SK증권은 성일하이텍이 폐배터리에서 돈을 캐는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이 원자재 상승분 가격을 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된 거네요. 성일하이텍 어떤 내용이죠? 그 성일하이텍이 이제 지난달 28일 날 상장했습니다. 그 상장 당시 많은 이제 그 인기와 또 그 상당한 그 공모가액을 갖다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따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뭐 관측이 있었지만 따상은 실패했지만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76%의 높은 가격의 종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이제 이전에 상장하기 전부터 성일하이텍에 어떤 회사가 투자했는지는 이제 알 수는 있지만은 오늘 이제 그 공식적으로 성일하이텍에 이제 삼성그룹이 이제 투자했다는 사실이 이제 공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삼성물산이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삼성 SDI도 성일하이텍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은 삼성벤처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상장 비상장 시절에 투자를 했다면 삼성벤처의 지분이 더 높아야 될 텐데 삼성벤처의 지분은 0.09%밖에 되지 않고 삼성 SDI가 8.82%, 매우 높죠. 그다음 삼성물산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그룹이 성일하이텍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일찌감치 이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 SDI는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일하이텍이 배터리가 폐기된 배터리, 폐배터리에서 니켈이나 코발트를 갖다가 추출을 해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성일하이텍의 지분을 8%, 거의 9%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은 결국 성일하이텍이 안정적으로 이제 그 폐배터리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처가 확보됐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것이 그 삼성 SDI와 성일하이텍만의 구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또 뭐 국내에서도 이렇게 일종의 수직화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코스모 화학이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폐배터리를 갖다가 일관 공정을 갖다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가 있어야지 폐배터리를 갖고 이제 그 해당 기업은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한 폐배터리에서 생긴 니켈이나 코발트를 갖고 다시 또 원래 그 배터리 생산업체가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직 공정화를 갖다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데 삼성 SDI 입장에서는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별도의 이제 그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을 만들기보다는 성일하이텍을 보고 여기다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일하이텍의 이제 미래 가치 높다. 것이 삼성그룹의 투자로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성일하이텍이 미래 가치 높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향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폐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유럽은 미국보다 좀 빨리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상대적으로 보통 우리 전기차 시장의 MS를 갖다 침투율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침투율이 이제 유럽은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다는 말은 뭐냐면 미국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대장주가 테슬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자체가 유럽보다는 늦게 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이 열렸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의 어떤 시장과 매출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EU가 사실은 이 폐배터리 시장,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규제를 내놨는데 어떻게 규제를 내놨냐면 25년도에는 코발트랑 니켈에 대한 함량을 갖다가 높여야 된다. 무슨 말씀이면 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이 있는데 그것을 일정 이상 뽑아내야 된다.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리고 25년보다 30년에 더 비율을 높여서 이때까지는 이제 코발트랑 니켈을 갖다가 함량을 배터리에서 뽑아낼 함량 갖다가 높여야 된다고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규제를 해버리면은 시장도 열리고 그러면 이제 성일하이텍을 비롯한 리사이클링 업체 입장에서는 순풍을 단 듯이 이제 향후 매출이 보장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증권은 성일하이텍이 이제 상장하기 직전에 성일하이텍을 폐기물에서 돈을 캐는 리사이클링의 최강자라는 이제
수식을 붙이면서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요새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폐배터리 처리 기업으로 지금 지난주에 상장을 했죠. 성일하이텍. 앞으로 업체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내용까지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살펴볼 공시 에코프로비엠이 좋은 실적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가이던스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비엠은 어저께 잠정 실적을 냈는데요. 잠정 실적을 내니까 증권사에서 쏟아지면서 오늘 이제 많은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랑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그 SK온 SK온이 별도로 이제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사로는 SK이노베이션이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에다가 발주를 해서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약점이 해소되면서 동시에 이제 매출에 대한 든든한 이제 그 고객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에 이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원자재 가격이 다 1, 2분기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가 올라간 원자재 가격을 고객사에 전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영업이익을 일정에서 확보할 수 있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어저께 내놓은 잠정 실적 분석해 보니까 원자재 가격을 상승분을 충분히 고객에 전가를 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어닝 서프라이즈 내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내놓은 증권사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에코프로비엠이 추가로 이제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당초에는 내년 1분기쯤에 가동할 거라고 여겨졌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스스로 이렇게 발표한 게 뭐냐면은 올해 말까지는 공장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만큼 매출과 주가에 중요한 그 모멘텀이 없죠. 왜냐하면 공장 가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제품이 쏟아진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면 그 자체가 그대로 이제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공장 증설을 했는데 내년 1분기가 아니고 올해 12월까지는 가동을 마치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증권가에서는 장밋빛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두 군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그 에코프로비엠이 국내에서 많이 매출 올렸는데 시장을 갖다가 유럽과 북미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교보증권이 이제 거기다가 리포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장 증설했는데 증설된 공장에 대한 물량이 어디로 갈 것이냐? 유럽과 북미에서 이걸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담도 없다. 어떤 부담이 없느냐? 공장을 증설해서 내놓은 물량 갖다가 혹시나 이제 그 재고로 쌓이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일만의 우려도 여전히 없는 상태에서 어저께 그 컨퍼런스 콜과 증권사들 분석 리포트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양극재 사업을 또 전체 배터리 중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 비중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고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를 만들고 여기에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전자재료라는 또 다른 이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높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이다. 다만 연초에 있었던 에코프로비엠 이동채 회장의 주가 조작 논란은 흠인데 그것은 한번 이제 검찰과 금감원에 적발됐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재발을 하지 않을까 여겨지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이제 해소됐고 향후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내후년에 걸쳐서 꾸준한 매출과 주가가 우상향 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과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